엔비디아 주식 한 주, 요즘 엄청 비싸죠? 그런데 그 한 주 살 돈으로 전 세계 1등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떠세요? 그것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요. 마치 최고급 뷔페에서 전 세계 명품 요리들을 조금씩 맛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엔비디아 한 주 살 돈으로 여러분도 월가 부자들처럼 똑똑하게 투자하는 비법,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구조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 개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부자들이라고 해서 타고나기를 돈 냄새를 잘 맡고 비법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최고급 요리사가 재료를 고르고 다루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듯이 부자들은 돈을 다루는 8가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법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투자의 세계에서 훨씬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돈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운과 실력을 철저히 구분한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투자해서 대박 난 적 있으신가요? 그때 와, 나 주식 천재인가 봐 생각했죠?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건 운인데? 라고요. 처음 번 돈은 종잣돈으로 여기고 이 돈으로 시장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데 집중합니다. 마치 처음 따는 과일은 맛만 보고 나머지는 심어서 더 크게 키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아요.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해서 빚을 내 무모하게 몰빵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만심, 이게 바로 쪽박의 지름길입니다. 작은 성공에 우쭐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게 부자들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빚을 불처럼 다룬다입니다. 불은 요리할 때도 필요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지만 잘못 다루면 모든 걸 태워버리죠. 빚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빚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활용하죠. 하지만 절대 통제 불가능한 범위까지 빚을 늘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남들이 빚내서 집 샀다더라,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하고 혹해서 빚부터 내면 큰 코 다칩니다. 투자는 경험이 쌓인 후에 정말 신중하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빚을 활용해야 합니다. 빚은 뜨거운 불꽃이니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에 대비한다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우산을 챙기듯 경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자들은 늘 나쁜 상황을 준비합니다. 주식에만 올인하지 않고 채권이나 심지어 금, 원자재 같은 자산을 반찬처럼 골고루 식탁에 올려놓는 거죠. 주식이라는 메인 요리가 맛이 없어져도 다른 반찬들이 내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는 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망하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 이게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비법, 투자처를 고르는 기준이 명확하다입니다. 옆집 김 부장이 이거 사서 돈 벌었대, 이런 소문 듣고 혹해서 투자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부자들은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의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요. 예를 들어 미국 경제는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기죠. 이 기업이 뭘 만들고 뭘 파는지, 이 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마치 맛집을 찾을 때 소문만 듣지 않고 직접 메뉴판을 보고 재료를 따져보는 것과 같아요. 명확한 기준 없이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큰 그림을 읽는데 시간을 쓴다입니다. 주식 앱만 붙잡고 하루 종일 개별 주식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는 분들 계신가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환율은 왜 꿈틀거리는지,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어떨지 등 것이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씁니다. 마치 숲을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쳐다보면 길을 잃기 쉽듯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낚이지 않고 큰 파도를 읽어낼 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부자들의 눈입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돈을 어느 나라 화폐로 들고 있을지 따진다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 원화 말고 다른 나라 돈도 좀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환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약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달러처럼 안정적인 다른 나라 화폐로 자산을 분산해서 들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을 한 상자에만 담아두면 위험하니까 여러 상자에 나눠 담아두는 것과 비슷하죠. 특정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다른 화폐가 내 자산을 지켜주니까요.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것,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자금을 나눈다 몰빵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주식 무조건 오를 거야 하는 확신이 아무리 커도 부자들은 절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부동산 등 여러 자산 종류에다가 심지어 주식 안에서도 7개에서 10개 정도로 업종을 나눠서 투자합니다. 한쪽이 안 좋아져도 다른 쪽에서 벌충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냥 막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의 투자처에 대해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정말 지겹게 들었지만 이게 바로 부자들이 망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혹시 지금 한 곳에 몰빵해 있다면 당장 내 자산을 나눠보세요. 마지막 8번째 비법은 배우는데 시간을 쓴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원칙들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은 꾸준히 공부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원리가 뭔지 끊임없이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 종목 좋대 같은 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산업이 대세가 될 거야, 이 지역이 뜰 거야 하고 미리 파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압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공부하고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배우는데 투자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결국 아는 만큼 돈이 보이고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이 8가지 비법 생각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화려한 대박보다는 망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우리 경제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코스피 지수 4200 돌파했다는 뉴스 보면서 와, 경제 진짜 좋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희망퇴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제철, LG화학, LG전자, SK텔레콤, LGU+, 심지어 게임회사 NC소프트까지 이름만 대면 아는 굴지의 기업들이 창사 이래 처음이거나 이례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 사원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의아하시죠? 이런 현상은 바로 실물 경제 지표의 악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거의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신음하는 곳은 내수 경제의 온도계라 불리는 유통업계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들은 매출 부진과 온라인 쇼핑 전환을 넘어 급격한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각도 안 돼 유동성 위기. 충격적인 건 위메프가 2025년 11월에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소비를 좀 줄이셨나요? 그게 바로 이 위기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내수가 흔들리니 수출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조업계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건설 경기 침체라는 3중고에 인력 감축에 나섰고, LG화학은 중국발 저가 제품과 수요 감소로 석유화학 부문 적자가 이어지면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겠지 했던 IT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는 인력 감축과 사업 정리를, SK텔레콤과 LGU+ 같은 통신업계는 새로운 통신망 구축 비용과 신사업 불확실성, 성장 정체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의 빨간불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더 많은 권고 사직과 정리해고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드라마 서울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나 IMF 트라우마를 소환하는 태풍상사 같은 드라마 보셨나요? 대기업 직원들의 희망, 퇴직을 다룬 이 드라마들이 엄청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흔들고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40대 중반의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은퇴하기엔 너무 이르고 다시 취업하기엔 너무 늦은 어정쩡한 나이. 재취업 시장은 냉혹하고 자영업은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정을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은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대리사원급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력을 제대로 쌓기도 전에 다시 구직 시장으로 내몰리는 청년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밀려나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는 특정 세대나 직군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왜 찾아온 걸까요? 바로 글로벌 경제의 찬바람 때문입니다. 미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돈을 꽉 잡고 있고 중국은 경기 둔화로 예전만큼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문제로 휘청거리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바짝 추격해오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투자 압박까지 받으니 우리 기업들은 결국 비용 절감, 그중에서도 인건비 감축이라는 제한적인 선택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미로에 갇힌 기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실탄, 즉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가 바로 현금이니까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무심코 늘렸던 부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 시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내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부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시장에서 나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배가 흔들릴 때 구명조끼를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이번 위기는 1997년 IMF처럼 쿵 하고 폭발음과 함께 찾아온 게 아닙니다. 코스피 최고치라는 착시 현상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위기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산가와 비자산가, 핵심 인력과 구조조정 대상자,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겁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 재취업 지원 시스템 확충 같은 정부의 구조적인 해법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업들도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병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자들의 8가지 투자 원칙과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더 키울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